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먼저 수업하기 전에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 바뀐 내용을 조금만 살펴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언론에서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사실은 임대차 3법이 아니고 임대차 2법입니다. 근데 언론에서 잘못 보도를 하니까 3법이 3개 법이 아니고 2개 법이라고요. 2개가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이미 2020년 7월 31일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게 뭐냐면 계약갱신요구권,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요구 하더라도 5%밖에 못 올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입법, 두 번째 법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주택 임대차 신고가 6월 1일부터 신설됐습니다. 시행령이 하루 전에 시행규칙은 6월 1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자, 가장 큰 이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터 가지고 계시죠?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거, 이번에 시행령 시행규칙 바뀐 거 가장 핵심적인 게 무조건 신고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만 신고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신고해야 됩니다. 둘 다 해당되어야 하는 게 아니고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의 범위가 있고 금액의 범위가 있습니다. 지역은 결론부터 말하면 경기도나 광역시에 있는 군 빼고 나머지 군 지역은 적용 안 됩니다. 그래서 적용되는 지역을 보면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부 신고해야 되고요. 제주특별자치도 전부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라고 하면 뭐 특별시, 광역시, 시 다 해당되죠. 그 다음에 자치구, 광역시와 경기도의 관할구에 관해 있는 군지역 신고를 해야 됩니다. 수도권은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모두. 경기도 가평군 이런 데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외의 지역,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이런 데 있는 군지역은 신고 안 한다고요? 군지역은 신고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만 신고를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보증금 및 차임 정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신고 안 해도 됩니다. 6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신고를 하는데, 갱신되더라도 그냥 2년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또 신고할 필요 없다고요. 그러나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정액되는 경우는 신고해야 되겠죠. 6월 1일 이후.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6월 1일 되기 전에 계약 체결한 건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6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될 사항이 보면은 이거는 이게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만약에 과태료를 100만 원 부과하는데 일률적으로 100만 원 부과하는 게 아니고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태료는 지금 당장 부과하는 게 아니고 1년간 유예해야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한데, 어쨌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은 그 보증금액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그 보증금을 계산할 때 월차임 곱하기 200을 합니다. 200. 월차임 곱하기 200을 합니다. 그럼 월세 50만 원이 있으면 보증금 1억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200을 곱하니까 그 금액, 보증금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달라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100만 원이 아니고 굳이 그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고해야 될 사항이,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신고해야 될 사항이 보면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업공개사가 있는 경우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도 신고해야 되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근데 임대차 신고는 개업공개사에게는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개업공개사 인적사항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거래라도. 지금 이게 화면이 잘 안 넘어가서 그냥 제가 말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전자계약서,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전월세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즉 임대차,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요. 매매인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도 받을 필요 없고 시스템상 확정일자 자동 부여됩니다. 해제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시스템에서 해제를 하면 해제 신고서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 방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RTMS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요. 또는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 대신에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거나 또는 구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차 계약 신고서 둘 중에 하나는 가져가야 전월세 신고,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고 거래 당사자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음 개업공개사도 전월세 신고를 해줄 수는 있습니다. 전자관리 시스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서 RTMS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개업공개사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의무는 없다고요. 안 하면 처벌은 거래 당사자만 처벌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100만 원 이하가 되리고 이 거짓으로 전월세 신고를 하는 것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합니다. 포상금. 포상금 지급 대상이 추가됐죠. 6가지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 거짓 신고한 경우, 거래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짓으로 전월세 신고한 경우,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택임대차 신고인데요. 이때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은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오피스텔도 전월세 신고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앞에서 우리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법인 등기 현황 같은 걸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때 법인이 주택을 취득했다고 했을 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주택법상 오피스텔은 준주택이고 주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전월세 신고할 때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세법상 주택도 사실상 용도죠.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이라고 세법에서도, 세법도 실질과세 원칙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법인에게 규제를 하는 경우 법인 자금 조달 계획 제출하고 이렇게 법인은 주택을 취득했을 때 법인 등기 현황 같은 것을 따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니까 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요? 혹시 전월세 신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지금 이게 제가 넘어가지가 않네, 페이지가. 그래서 요 정도 하고, 이게 가태료 금액이는 구체적으로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가태료 금액이 계약 금액에 따라 다르다고요. 근데 계약 금액 계산하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월세 곱하기 100이 아니고 200 한다는 거 좀 기억하시라고. 혹시 시험에 나올지 몰라서 그래요. 물론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죠. 한번 처음이니까 이번에. 이때까지 시험에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2문제 정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가 1문제, 토지거래 허가제 2문제, 이 정도 5문제 정도 보통 출제됐습니다. 작년에는 4문제 나왔고요. 재작년에는 7문제 나왔습니다. 올해도 한 5문제 정도는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이 31문제, 작년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4문제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법령 부분이 거의 35문제이기 때문에 법령 부분을 열심히 해야 고득점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